오늘 만나신 모델은 현대차의 대형급 SUV죠. 팰리세이드인데요. 저희가 지난 2월 팰리세이드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수요가 조금 적은 가솔린 모델이었고, 오늘은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시는 디젤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뭐 출력으로 보더라도 좀 차이가 나긴 하죠. 대신에 막강한 토크가 이 차의 경쟁력을 살려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과연 팰리세이드 디젤이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팰리세이드가 현대차의 인기 모델이 됐습니다. 2018년 12월 판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6,540대나 팔렸습니다. 포토와 산타페, 그랜저, 아반떼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모델인데요. 그럼 그동안 판매된 팰리세이드의 엔진별 판매 비율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팰리세이드 구매자 중 75% 이상이 디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연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겠죠. 가솔린과의 차이는 엔진 정도입니다. 디자인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데요. 커다란 차체와 독특한 모습의 램프 등에서 존재감을 키우죠. 디젤을 기피하는 추세 때문인지 후면에 별도의 디젤 배지도 달지 않았습니다. 실내도 같은데 테스트 모델은 밝은 색상의 가죽과 원목 느낌을 살린 우드 트림으로 화사함이 느껴집니다. 변화라면 계기판의 타코미터 표시 영역 정도만 바뀌었고요. 나머지 기능 부분은 가솔린 모델과 동일합니다. 가솔린 모델을 기초로 디젤 엔진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게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팰리세이드 가솔린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3열 공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입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지 볼까요? 먼저 3열 시트 자체를 보면 팰리세이드는 헤드레스트도 3개고 6대4 분할 폴딩 방식을 씁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2인승 독립 시트에 헤드레스트도 2개로 2인 환경에 집중했고요. 닛산 패스파인더는 2개의 헤드레스트와 5대5 폴딩 구조를 갖습니다. 팰리세이드는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었다 펼 수 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파일럿과 패스파인더는 수동으로 접었다 펴야 합니다. 3열 온도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팰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는 천장에, 파일럿과 패스파인더는 옆부분에 송풍구를 마련했습니다. 3열로 드나드는 것도 편해야 활용성이 좋은데요. 팰리세이드는 버튼만 누르면 시트백이 앞으로 접히고 슬라이딩까지 됩니다. 익스플로러는 손잡이를 당기면 등받이가 완전히 접힌 다음 시트 자체가 완전히 젖혀지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파일럿은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방식인데요. 출시 시기에서 파일럿이 앞선 만큼 현대가 혼다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겠죠. 패스파인더는 레버를 당기고 시트를 밀면서 접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버튼 방식이 가장 간편합니다. 공간적인 부분은 모두 대동소이했습니다. 대신 팰리세이드는 3열 시트에도 USB 포트가 있었다는 점, 트렁크에서 2열 시트까지 원터치 조작으로 접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팰리세이드와 파일럿은 3열 승객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후속 대화 모드 혹은 캐빈 토크 기능을 지원합니다. 익스플로러는 가장 넓은 컵홀더를 갖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네요. 이제 디젤 엔진을 탑재한 팰리세이드가 어떤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팰리세이드 디젤과 함께 달려볼까요? 잠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를 시켜봤고요. 요즘 그 현대차가 다양한 안전 장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처럼 임의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시켰을 때는 나머지 안전 장비가
네, 함께 이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이 함께 해제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가 달려나갈 때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모델이 290마력을 상회했던 것에 반해서 현재는 202마력. 상당히 이제 그 현대기아차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2.2L 디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 45kg 폴스미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엔진은 산타페를 비롯해서 소렌토 등 현대차의 주력 SUV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팰리세이드의 자체를 감안한다면 사실은 좀 작은 그런 엔진인데요. 그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면 가솔린 모델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 왔습니다. 아무래도 편안함 차원에서 본다면 가솔린이 어울리고, 사실 이 차가 직접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시장, 북미 시장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가솔린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내는 조금 여건이 다르죠. 아무래도 배기량에 따른 세금 부과 정책, 그 때문에 가솔린이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된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연비라는 요소 역시도 약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솔린 모델과 이 디젤 모델 간의 차이를 중심에 놓고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우선 가속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디젤의 가속력. 그러다 재미있는 것이 이보다 클래스가 낮은 차들과 유사한 수준 혹은 일부 모델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튜닝을 해나가는 부분 또한 효율성을 살리는 부분에서 약간이나마 이 기술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팰리세이드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토크를 살려내는 부분, 기업이 어떤 그런 적정성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패드를 장착했는데 물론 반응 자체가 매우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차를 가지고 뭔가를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디젤, 오른쪽이 가솔린인데요. 아무래도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솔린이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력 차이가 그래도 90마력 정도 나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이 주행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가솔린 모델을 제가 테스트하고 있을 때 저속 토크가 의외로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타사 엔진, 동급 모델인 파일럿을 비롯해서 일본계 그 브랜드들의 모델들이 있죠. 이들이 3.5L 엔진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팰리세이드는 3.8L를 쓰는데 의외로 저속에서 배기량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조금은 떨어진 모습인데, 반면 현재 디젤은 토크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에 처음 차를 훅 하고 움직여줄 때 이때는 분명히 이점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약점이 되는 것이 있다면, 토크가 저속에서 너무 빨리 크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훅 하고 땡기는 이런 것들을 승객들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운전자는 자신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이질감 여러 가지를 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뒷좌석 승객이라면 이와 같은 큰 토크, 이 토크 기복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멀미로 연결될 수 있게 되죠. 때문에 장거리 투어를 감안한다면 디젤 엔진이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저속에서 가다서다를 하는 경우라면 가솔린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도 이 차를 구입하는 목적이 나의 만족도, 어떤 그 공간, 혼자 쓰는 공간인데 약간의 허세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면 가솔린을 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장거리 투어를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주행 연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일상에서 일단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운전을 할 때는 이 가속 페달 장기에 따른 이 어떤 그 토크 기복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은데 저속에서 처음 움직일 때
가다서다 할 때 이때 좀 차이가 커지는 만큼 차량 이 주행 조건에 맞춰서 엔진을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좀 더 유리하니까 디젤을 구입하게 되면 가족들이 괴로울 수 있으니까요. 네, 물론 뭐 이기적인 아빠라면 상관없고요. 자, 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 이 승차감에서도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려면 무게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잠시 펠세이드 디젤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쪽에 56%, 사실 가솔린 모델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체 무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디젤이 조금 불리한데, 이 기통수는 4기통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이 좀 더 컴팩트해 보이지만, 뭐 사실 가솔린은 V6, 기통수도 6개니까 좀 더 많죠. 하지만 블록 자체, 이 엔진 자체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주행하고 있을 때 이런 엔진의 무게를 소비자가 느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가 처음 움직이는 그 순간에 울컥울컥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디젤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차를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 잔진동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없고, 특히 아이들 때 의외로 원래 사실은 이제 디젤 엔진이 더 불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3.8리터 가솔린 엔진, 뭐 에킨스 사이클, 뭐 어떤 뭐 기술이 들어가고 다 좋은데 짜잘하게 자꾸 진동을 만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그 승차감 측면, 특히나 종합적인 MVH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현재 디젤 모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가솔린과 디젤 정숙성 차이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상황에서는 분명히 가솔린이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동은 가솔린이 조금 더 많고요.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는 사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체감으로 느꼈을 때 그리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디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장거리 투어를 조금 더 많이 감안하시는 분들께는 디젤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는 제동 능력을 한번 볼까요? 가솔린 모델을 테스트할 때 저는 이 제동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 처음 현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가장 최단거리로 정지를 했을 때이고, 최장으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41m 이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솔린 때처럼 막 4m, 5m까지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모델 간의 어떤 컨디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디젤 테스트카의 컨디션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평균 제동 거리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40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일본 자동차들이 대부분 이제 이 40m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서 뭐 테스트 반복에 따라서 플러스 한 1, 많게는 이제 2m를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승용 모델로서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7인승, 최대 8인승으로 이용이 되는 만큼 현대차가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제동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정말 가볍게 돌려도 타이어가 이렇게 좀 우는 그런 소리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뭐 열심히 울고 있는데 사실 전혀 빠르지는 않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이제 프라이머시 시리즈, 거기에 이제 투어 올 시즌을 사용을 하는데,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너무나 평이합니다. 때문에 굳이 요즘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어떤 그 자사의 이미지 이런 것을 업시키기 위해서 수입 타이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떤 느껴지는 이런 만족감으로는 이거 미쉐린도 약간은 좀 이름값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때문에 뭐 국산 타이어 혹은 이제 동급 어떤 다른 유럽산 타이어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성능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뚜렷하게 우위에 선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때문에 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OE 타이어를 추천을 드리는데 향후에 이 타이어가 다 마모되었을 때 굳이 이 동일한 모델을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요즘에 뭐 국산 타이어들도 잘 나오고 경쟁 모델들도 다 잘 만드니까요. 다만 미쉐린은 고성능 모델은 정말 잘 만듭니다. 참고로 핸들링 특성은 아주 날카로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SUV 특성상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전에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뭐 팰리세이드 SUV만큼 뭐 C타입으로 해도 요즘 이제 현대차도 C타입을 남들 수준 정도는 만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더라도 큰 불만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R타입을 기왕 사용하는 거라면 조금만 더 이 감각적인 맛을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뭐 불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이 차의 스티어 특성은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륜구동 시스템이 달려있지만 대부분 언더스티어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혹은 이제 특정 조건에서 리어 쪽으로 이 구동이 좀 배분되기는 하지만 기본 그 전륜구동 포맷의 어떤 그 4륜차의 특성 자체를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이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혼다 파일럿의 그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뭐 현대차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업계의 전형적인 것 이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래도 혼다가 조금 더 잘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디젤과 가솔린 팰리세이드 사실 저는 가솔린 쪽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늘 그래 왔었죠. 하지만 현재 이 디젤 팰리세이드를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틀째 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게 됐는데요. 국내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나 디젤 SUV를 타는 대부분의 목적이 어떤 그 장거리에 있고 시내에서 찔끔찔끔 움직이는 분들이 사실 디젤을 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차를 타면서 시내에서 뭐 출퇴근 정도로 쓴다 그러면 그건 정말 사치자 낭비죠. 돈을 다른 데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이와 같은 큰 차를 타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장거리 투어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디젤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혼다 파일럿과 비교를 한다면 팰리세이드 가솔린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완성도 물론 뭐 혼다 미국 법인이 이 조립을 조금 조립 퀄리티를 조금 떨어뜨려서 차를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특히 서스펜션 세팅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좀 격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차라리 그들은 그냥 가솔린은 그냥 니들이 잘하니까 그냥 가고 우리 실정에서는 디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가 조금만 더 분발해주면 좋겠는데요. 뭐 가솔린 가지고 뭔가를 더 하기보다는 이 국내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이 디젤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2.1L 디젤과 팰리세이드는 솔직히 격이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3리터 엔진 정도는 되어야 이 팰리세이드의 격과 맞기 때문에 현대차가 하루빨리 다양한 엔진들을 투입시켜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만난 현대 팰리세이드. 네, 앞으로는 가솔린이 갖는 이점도 있지만 디젤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쪽에서는 워낙 이 강자들이 쟁쟁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디젤이 보여주는 연비, 제가 연비를 말씀 안 드렸는데, 네, 현재 이 팰리세이드 디젤은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할 때 대략적으로 리터당 14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팀이 테스트한 가솔린과의 비교를 보더라도 한 리터당 2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 2km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적고 어찌 보면 뭐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감안하면 이 장거리 이슈가 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또한 연료비 차이도 있는 만큼,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특히 SUV, 거기에 장거리, 거기에 특히 다수의 승객을 태우게 되면 견인 능력 역시도 중요해지는 만큼, 네, 이제는 네, 저도 디젤 모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것 같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솔린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이 뭐 잘못 사셨다, 그건 아니고, 이 두 모델 간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만큼, 네, 그 특성에 맞춰서 구입을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가솔린을 타사들이 조금 더 잘 만든 것 뿐이고요. 네, 오늘은 적당한 연비, 또한 구성에 있어서 정말 최고를 달리고 있죠. 네, 정말 구성만큼은 최고입니다. 특히 액티브 세이프티에 대한 만족감 역시도 높았던, 네, 현대 팰리세이드 디젤을 만나봤습니다.